대통령 워딩 그런 것 같아요. 확실하게 북한에 대한 책임은 묻고 네. 그러나 대화는 필요하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북핵 문제 해결하지 못한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봐야 되는 것은 이제 그런 메시지도 의미가 있지만 이게 실제로 아까 그 박지원 대표가 이야기한 예고편. 그다음에 이 한 편의 드라마. 이게 이제 저는 시작됐다고 봐요. 정상회담은 이미 시작됐다. CBS 메시지가 그 시작이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만나기 전에 먼저 우리도 누구 만나면 검색하고 만나잖아. 그렇죠. 검색하고. 그렇죠. 이동경 작가 요즘에 무슨 말 하지? 이렇게 하면 검색하고 만나잖아요. 예, 맞습니다. 맞아요. CBS에 딱 메시지 준 거예요. 그러니까 검색하고 이제 그렇죠. 만나기 전에 자, 무슨 말 하는지 대통령이 이런 생각 갖고 있구나. 그래? 그래서 좀 제가 볼 때는 대통령 입장 타임즈가 말한 네고시에이터가 이제 협상에 들어가기 위한 작전이 시작됐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의미의 메시지를 먼저 줘서 야 김정은에 대해서 트럼프하고 나는 생각이 같다.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 이 문제를 끌어가야 협상력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여기서 난 전혀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시작하면 이게 협상이 되겠어요. 오히려 그렇죠. 서로 상대편의 약점을 갖고 오려고 할 것이니까 지금은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대통령이 이달 말 다음 달 초에 있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제 동질성을 부여하면서 네고시에이터로서의 협상가로서의 협상을 한 발 한 발 끌고 나가고 여기서 한미 동맹 즉 미국에 대해서 동일한 입장을 끌어내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같다라고 하면서 북한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들이 이제 시작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주 요 대목이 저는 좋은 것 같았어요. 그 CBS 앵커가 이렇게 묻잖아요. 트럼프가 김정은을 핵무기를 가진 미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대통령도 김정은이 미쳤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묻잖아요. 이때 문재인 대통령 대답이 참 진짜 우문현답이었어요. 김정은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말은 좀 전에 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또 한 면에서는 김정은과 함께 햄버거를 먹으며 대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냐. 김정은과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영광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는데 트럼프가 나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갔다. 이렇게 답해요. 되게 지혜로우세요. 예상 질문지를 받았을까요? 아니면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딱 그 대답을 하신 걸까요? 근데 미국은 예상 질문지가 없어요. 안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방송 환경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진짜 리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야, 그러면 대통령이 진짜 품격 있고 순간적으로 잘 대처하셨네. 저는 그것도 있지만 대목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건 이런 대목인데 어떻게 비합리적인 정권 지도자와 무릎을 맞대고 대화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 그 예전에도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모 대통령이 미국 방문하니까 처음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의 그 밤에 위성에서 찍은 사진으로 쫙 내려보니까 북한은 깜깜하고 남한은 환하고. 근데 여기다가 뭘 더 해주려고 하는 거야?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쪽의 프레젠테이션 방법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 아까 말한 비합리적인 정권하고 무릎 맞댈 수 있냐 대통령이 뭐라고 답변하면 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제재와 압박했는데 북핵 문제 해결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대화의 수단을 딱 규정하고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로 같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단초를 찾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대통령이 핵과 미사일로 뻥을 치지만 이 말 진짜 하셨을까요? 원문을 제가 못 봐서. 뻥 치지만. 뻥을 영어로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빅 라이. 근데 뭐 아까 강훈식 의원도 얘기했잖아요. 이제 협상의 드라마가 시작됐다고. 네. 예전에 그 베트남 파병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 차지철 시켜서 일부러 반대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네. 협상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사실 그거는 미국에서 많이 얻어내려고. 그러니까 지금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CBS 인터뷰하는 것 또 문정인 특보가 가서 이야기한 것 그것도 우리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제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문정인 특보가 계속해서 내 소신이다. 협상은 주고받는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요. 미국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냥 우리 국내 언론만 아직까지 바뀐 환경을 독해 못하시는 게 아닌가. 또 우리 언론 얘기하니까 또 내가 어처구니없는 기사를 봐가지고 모 신문에서 노무현 문재인 미국에 간 적 없다고. 무슨 말이야 그게? 그걸로 까더라고. 외교적 능력 없다고. 그건 뭔 말인데? 전두환도 뭐 미국에서 군사교육 받고 이랬는데 미국에 간 적 없는 대통령 두 사람 이러면서.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도대체 그게.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 올라가고 흠잡을 것은 별로 없고 이러다 보니까 보수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지 않나. 이거 사설에서 그렇게 썼거든요. 근데 그게 별로 그냥 먹히지 않을 것 뭔 말인데 이 정도 반응. 네, 그럼 뭐 제가 신경 안 써도.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 하면은 지지율은 더 올라갈 것처럼 보이는데 한미 정상회담 가면서 야당 보고도 같이 가자 이런 했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같이 가자고 했죠. 정말 우리 정말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요. 외교와 안보의 초당적 협력이다. 네.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진짜로. 네. 진짜 같이 가자고 오히려 청와대에서 먼저 제안이 왔고 여당 대표로서는 야당 의원들 지도부를 만나서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같이 가자고. 그랬더니 처음에 갈 것 같이 한 야당도 있고 처음부터 안 간다는 야당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 안 가는 거죠? 다 안 가는 거죠. 다 안 가는 거고 외교와 안보의 초당적 협력.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셔야 돼요. 협치가 중요하다 이런 거 말하지 말고. 세 번째, 어제는 이제 강경화 후보자가 이제 그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방문해서 인사하면서 이제 저희가 그 대충 한미 정상회담 준비 정도를 들었는데 강경화 후보자란다. 강경화 장관은 굉장히 실무형 장관님이시던데요. 구체적으로 본인이 A씨, B씨랑 통화를 하고 있는데 아직 B씨 연락이 잘 안 되는데 내가 계속 전화해보겠다. 이게 예전 장관님들한테 볼 수 없는 모습이야. 예전 장관님들은 전화 연결해서 연락 뭐 이렇게 해줘 이게 아니라 본인이 그냥 전화하시는 거예요. 그게 직접. 이제 그렇죠. 네, 굉장히 뭐 이게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제가 애매하지만 기억도 잘 안 나 영어로 하셔갖고. 근데 아무튼 그 A씨, B씨랑 통화를 했는데 실무적인 걸 딱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딱 처음부터 끝까지가 완벽하게 짜지는 그림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대통령님을 모시겠습니다라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어제 딱 그 사석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되게 신뢰가고 기대감이 좋네요. 간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강원식 민주당 원내대변인님, 네, 수행 안 하십니까? 어디요? 한미 정상회담. 가고 싶다, 그죠? 엄청 가고 싶어. 안 가는 걸로. 네. 못 가는 걸로. 안 가는 게 아니고. 뒤서 위원장님도 따라가서 미국에서 한 수 가르쳐줘요. SNS는 이렇게 하는 거다. 근데 그것도 저 역시 너무 바빠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일로 바빠서 못 가는 걸로. 못 가는 걸로? 못 가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한미 동맹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은 보수 정당,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또 보수 언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미국이 하라면 뭐든지 받아들여라. 그게 한미동맹의 지름길이다. 그게 한미동맹을 훼손하지 않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미국도 별로 안 좋아하는 생각이에요. 미국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이거 보세요.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보면 아이한테 막 사랑을 쏟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아이가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그럼 부모와 자식 관계 바뀌잖아요. 모든 관계는 일정 시점이 되면 상호 관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방적으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정말 그 위대한 국민들 덕분에 지금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보수의 언어로 하면. 그러면 관계는 다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한미동맹도 중요한 동맹인데 그게 그 시대에 따라 바뀌는 거고 뭐 정권의 성격에 따라 바뀌는 거고 양국의 그 힘의 균형에 따라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세계 10대 강국이잖아요. 그럼 그에 걸맞는 외교 패러다임으로 가는 게 맞지. 그냥 60년대 그 외교 패러다임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과거의 그 냉전식 한미 동맹의 동굴에서 벗어나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정확한 표현 맹목적. 과거에는 이제 맹목적. 우리 그리고 뭐 생각해 보면 그랬던 어르신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 이거 정말 이게 중공군한테 다 당하게 생겼는데 미국이 나타나갖고 구해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르신의 마음은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하지만 그 시대의 관점으로 지금 2017년에 한미 관계를 우리가 설정을 하면 우리 자식들의 미래는 정말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갑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있었는데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확인한 이야기로 합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그 스케폴로티 주한미사령관 업어줬잖아요. 난리가 났답니다. 스케폴로티가 앞으로 한국 정치인들 일정 잡지 말라고
이런 무례한 경우가 어디 있냐고. 충격받았답니다. 충격받았고, 다음날 그 김무성이 워싱턴 가서 큰절 했지 않습니까? 큰절하고 새똥 닦아주고 울고 막 이랬던 거. 이것도 동맹 정책의 걸림돌이라고 미국에서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니퍼트 앞에서 부채 춤추고 이런 것들, 또 업어주고 이런 것들. 이게 국가 대 국가 관계는 논쟁도 있고 이익 차이도 있는 것인데 교주처럼 이렇게 맹목적으로 하니까 오히려 미국에서 거부하고 부담감 느끼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 TV조선인가 채널A 그 여자 앵커하고 우리 주한미 대사가 인터뷰하는 거 떠다녔잖아요. 거기서 보면 계속해서 앵커가 좀 이렇게 한미 관계에 대해서 좀 뭐라 그래야 돼? 일방적으로 가야 되지 않냐, 문재인 후보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데 대사가 그래요. 너무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다. 이런 요지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요, 과거의 동굴에서 빨리 벗어나오셔서 그 맹목적 한미 관계 이제 없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 잠깐 있으면서 그 미국 의회에 있는 보좌진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한국에서 국회의원들 오면 사진 찍고 그냥 날씨 어떠냐고 건강 어떠냐고 이런 걸 왜 물어보냐는 거야. 자기 의원도 굉장히 바쁜데 핵심적인 포인트만 잠깐 서갖고 메시지만 딱 전달하면 되지. 서로 우리가 이런 거 필요하다. 너희들 이렇게 협조하겠다. 이런 것들을 기다렸는데 와서 일본 사진 찍고 날씨가 어떻고 건강이 어떠냐 뭐 이런 이야기 한참 하다가 자기네들은 시간을 금쪽같이 나누어서 의회 활동에 쓰는 사람들인데 그런 이야기밖에 기억이 안 남는다는 거예요. 한국 정치인들이 와서 미국 오면.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제가 그래서 아까 강경화 우리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 완전히 실무 모드잖아요. 좋아요. 누구랑 만나서 누구랑 어떻게 끝날 건지 자기가 통화하고 있다는데 내가 그 짧은 그 대화에서 정말 우리도 이제 실리적인 외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되는 외교를 할 때가 된 거고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좀 그런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줘서 좀 새로운 선례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네요. 그 빌 게이츠가 이명박하고 악수할 때는 한 손을 주머니에 넣고 악수했는데 DJ하고 악수할 때는 깍듯이 두 손으로 했던 그런 장면도 생각이 나는데 하나만 더 한번 여쭤보고 끝낼까요? 지금 비례대표인 민주당 문미옥 의원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겸직이 안 되는 모양이죠? 예, 그만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수혁 전 대사 와 진짜 잘 됐어요. 이수혁 전 대사가 이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셔서 다음 주에 진짜가 나타났다에 모셔야죠. 그래야 됩니까? 근데 서당캐 뺏기지 않게. 먼저? 네. 저는 좀 아쉬워요. 솔직히 말하면. 왜 아쉽냐면 이게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강경화 후보자를 검증하면서 인사청문회하면서 외교 전문가가 없었어요. 사실은 이수혁 이 의원이 지금 이제 의원이 되셨죠. 의원이 만약에 청문회에 있었으면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서 잘 자꾸 능력, 역량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외교 아세요? 그냥 상황 다 끝나는 거였어. 이 방향을 니들이 알아? 제가 좀 해봐서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쉽다고 우리는 나는 그게 아쉽다는 거야. 조금 한 2주 전만 이렇게 좀 먼저 오셨으면 그냥 한마디로 자질 역량 문제 평가할 게 아니다. 이렇게 딱 정리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조금 늦게 오셨어. 조금 늦게 오셨어. 이제 와서 말씀드립니다만 사실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이수혁 대사를 영입했었던 거고 그래서 이수혁 대사도 나름 기대가 있었는데 이제 김종인 대표가 오면서 뒤로 많이 밀렸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조금 섭섭하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본인이 국회에 오시면 이제 역량을 발휘하시면 되죠. 또 남북 관계도 있고 또 한국하고 미국 관계도 있으니까 이분이 이분보다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요. 육자회담 수석 대표에서 하셨으니까 오셔서 좀 제대로 해주시면 좋겠고 그 문미옥 의원이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으로 옮긴 거는 자리를 또 청와대에서도 그만큼 과학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또 반증 아닙니까? 그분은 과학기술보좌관 하면서 그 청와대 대통령 직속으로 생길 4차 산업혁명위원회 간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책을 맡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저같이 청와대나 이렇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국회의원 하다가 보좌관? 이렇게. 근데 저는 그런 면에서 문미옥 의원의 결단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맞죠. 어떤 의미로 보면 그게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왜 이게 결단이냐면 왜 저의 반어법들을 계속
왜 결단이냐면 한 명의 의원의 역할보다 네. 나라 전체 산업을 바꾸는 그 결단을 본인을 희생해서 저는 했다는 측면이 있다고 봐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면 안 가는 게 맞아요. 내가 그냥 국회의원 더 할래 이럴 수도 있지만 나라를 위해서 본인이 한가를 던졌다고 전 보고요. 이 과정이 4차 산업의 새로운 물꼬를 트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될 겁니다. 아마. 근데요 지금 청와대는요. 그 전병헌 원내대표, 삼선 의원께서 정무수석이세요. 아, 그렇네요. 그다음에 격식 파괴. 예, 백원우 재선 의원께서 민정 비서관이세요. 예, 그래서 이거는 문재인 시대에 맞는 적재적소의 인재 등용 같습니다. 못 봐서. 뻥치지만. 뻥을 영어로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빅 라이. 근데 뭐 아까 강훈식 의원도 얘기했잖아요. 이제 협상의 드라마가 시작됐다고. 네. 예전에 그 베트남 파병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 차지철 시켜서 일부러 반대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네. 협상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사실 그거는 네. 미국에서 많이 얻어내려고. 네. 그러니까 지금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CBS 인터뷰하는 것 또 문정인 특보가 가서 이야기한 것 그것도 우리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제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문정인 특보가 계속해서 내 소신이다. 협상은 주고받는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요. 미국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예. 그냥 우리 국내 언론만 아직까지 바뀐 환경을 독해 못하시는 게 아닌가. 아, 또 우리 언론 얘기하니까 또 내가 어처구니없는 기사를 봐가지고 예. 모 신문에서 노무현 문재인 미국에 간 적 없다고. 무슨 말이야 그게? 그걸로 까더라고. 외교적 능력 없다고. 그건 뭔 말인데? 전두환도 뭐 미국에서 군사교육 받고 이랬는데 미국에 간 적 없는 대통령 두 사람 이러면서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도대체 그게? 그러니까 지금 그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 올라가고 흠잡을 것은 별로 없고 이러다 보니까 보수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지 않나. 이거 사설에서 그렇게 썼거든요. 근데 그게 별로 그냥 뭔 말인데 이 정도 반응. 네, 그럼 뭐 제가 신경 안 써도 안 써도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 하면은 지지율은 더 올라갈 것처럼 보이는데 한미 정상회담 가면서 야당 보고도 같이 가자 이런 했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아, 같이 가자고 했죠. 정말 우리 정말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요. 외교와 안보의 초당적 협력이다. 네.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진짜로. 네. 진짜 같이 가자고 오히려 청와대에서 먼저 제안이 왔고 여당 대표로서는 야당 의원들 지도부를 만나서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같이 가자고. 그랬더니 처음에 갈 것 같이 한 야당도 있고 처음부터 안 간다는 야당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 안 가는 거죠? 다 안 가는 거죠. 다 안 가는 거고 외교와 안보의 초당적 협력.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셔야 돼요. 협치가 중요하다 이런 거 말하지 말고. 세 번째, 어제는 이제 강경원 대통령이 어디인 그런 것 같아요. 확실하게 북한에 대한 책임은 묻고. 네. 그러나 대화는 필요하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북핵 문제 해결하지 못한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봐야 되는 것은 이제 그런 메시지도 의미가 있지만 이게 실제로 아까 그 박지원 대표가 이야기한 예고편. 그다음에 이 한 편의 드라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시작됐다고 봐요. 정상회담은 이미 시작됐다. CBS 메시지가 그 시작이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만나기 전에 먼저 우리도 누구 만나면 검색하고 만나잖아. 그렇죠. 검색하고. 그렇죠. 이동영 작가 요즘에 무슨 말하지? 이렇게 하면 검색하고 만나잖아요. 예, 맞습니다. 맞아요. CBS에 딱 메시지 준 거예요. 그러니까 검색하고 이제 그렇죠. 만나기 전에 야 무슨 말 하는지 대통령이 이런 생각 갖고 있구나. 그래? 그래서 좀 제가 볼 때는 대통령 입장 타임즈가 말한 네고시에이터가 이제 협상에 들어가기 위한 작전이 시작됐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의미의 메시지를 먼저 줘서 야 김정은에 대해서 트럼프하고 나는 생각이 같다.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 이 문제를 끌어가야 협상력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여기서 난 전혀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시작하면 이게 협상이 되겠어요. 오히려 그렇죠. 서로 상대편의 약점을 갖고 하신 걸까요? 근데 미국은 예상 질문지가 없어요. 안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방송 환경이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진짜 리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야, 그러면 대통령이 진짜 품격 있고 순간적으로 잘 대처하셨네요. 저는 그것도 있지만 대목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건 이런 대목인데 어떻게 비합리적인 정권 지도자와 무릎을 맞대고 대화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 그 예전에도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모 대통령이 미국 방문하니까 처음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의 그 밤에 위성에서 찍은 사진으로 쫙 내려보니까 북한은 깜깜하고 남한은 환하고.
근데 여기다가 뭘 더 해주려고 하는 거야?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쪽의 프레젠테이션 방법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 아까 말한 비합리적인 정권하고 무릎 맞댈 수 있냐 대통령이 뭐라고 답변하면 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제재와 압박했는데 북핵 문제 해결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답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대화의 수단을 딱 규정하고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로 같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단초를 찾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이 핵과 미사일로 뻥을 치지만 이 말 진짜 하셨을까요? 원문을 제가 올라고 할 것이니까 지금은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대통령이 이달 말 다음 달 초에 있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제 동질성을 부여하면서 네고시에이터로서의 협상가로서의 협상을 한 발 한 발 끌고 나가고 여기서 한미 동맹 즉 미국에 대해서 동일한 입장을 끌어내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같다라고 하면서 북한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들이 이제 시작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주 요 대목이 저는 좋은 것 같았어요. 그 CBS 앵커가 이렇게 묻잖아요. 트럼프가 김정은을 핵무기를 가진 미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하는데 대통령도 김정은이 미쳤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묻잖아요. 이때 문재인 대통령 대답이 참 진짜 우문현답이었어요. 김정은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말은 좀 전에 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또 한 면에서는 김정은과 함께 햄버거를 먹으며 대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냐. 김정은과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영광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는데 트럼프가 나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갔다. 이렇게 답해요. 그러니까 되게 지혜로우세요. 예상 질문지를 받았을까요? 아니면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딱 그 대답을